자, 얘들아, 애플 펜슬 자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합의 첫 시간이어서 집합이란 무엇인지, 집합의 뜻과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집합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원소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했다면, 오늘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할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먼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가장 먼저 봤을 때 둘이 같다와 같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두 집합이 같다는 건 어떤 케이스냐? 두 집합이 같다는 건 저번 시간에 집합에 원소가 들어간다고 했죠? 원소가 똑같으면 두 집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만 봤을 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야. 똑같아. A 집합에도 1, 2, 3, 4가 들어가고 B 집합에도 1, 2, 3, 4가 들어있다. 그럴 때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뭔가 하나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두 집합은 같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다와 같지 않다를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같다와 같지 않다 다음에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집합에서 어떤 용어로 표현하느냐? 부분집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부분집합은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1, 2, 3, 4, 5가 있어. 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2, 4, 6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C라는 집합이 있어요. 1, 3, 5라는 집합이 있어. 자, 그럼 세 집합 중에서 같은 집합은 하나도 없죠? 그치? 왜냐하면 집합이 같다는 건 완벽하게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원소를 봤을 때 완벽하게 같은 집합이 없죠. 그런데 원소를 가만히 봤더니 C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에서 그러니까 A에 있는 애들이야. 겹쳐. 즉 C에 있는 모든 원소가 1, 3, 5가 A에 다 들어가 있죠. 이때 C 한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 안에 다 포함이 되었을 때 C는 A에 포함된다. 다시 해서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는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즉 C는 A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 원소기호 삼지창 배웠죠? 삼지창에서 가운데 거 하나 빠진 그런 기호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지창? U자 엎어놓은 거. 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C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바꿔서 위치가 바뀌어지면 같이 바꾸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더 포함하는 쪽이 더 큰 쪽이 어디야? A 쪽이죠. 그래서 A 쪽이 벌어지는 쪽이 되게끔 기호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방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B를 보자. B에는 2, 4, 6이 들어가 있어요. B에 있는 모든 원소 또한 A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2하고 4까지는 들어가는데 6이 들어가지 않지? 그치? 그럼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네. 왜? A의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닌데요를 기호로 나타낼 때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A 또한 서로 B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줌으로써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분집합하면서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소가 빵개인 거, 원소가 없는 집합 뭐라고 했죠? 공집합이라고 했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 동그라미 땡. 기억하죠? 집합가로 없이 동그라미 땡. 이것만으로 공집합 기호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집합. 자, 이거 부분집합 할 때 그리고 공집합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별 5개짜리입니다.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집합을 A, B, C에 대해서 써놨잖아. A는 누가 들어있고 B는 누가 들어있고 C는 누가 들어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A, B, C 세 집합이 있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왜? A 원수가 뭐가 있는지 B가 원수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아니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역시 A, B, C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는데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야. A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깔았을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거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A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라고 기호가 돼 있죠.
자,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든 집합 중에서 B만 잠깐 가져와 보자. B를 가지고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뭐예요? B에 있는 일부를 가지고 만든 거야. B 원소가 뭐 있죠? 3개 있죠. 2, 4, 6. 걔를 가지고 만들 건데 그럼 B의 부분집합을 만들 때 그럼 원소가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4개는 불가능하죠? 왜? B의 원소를 다 합쳐봐야 3개니까. 그러면서 아까 강조한 부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비어있는 집합도 B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은 B의 일부를 가져와서 만든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이 가져왔어도 가져온 게 없는데요 라고 해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순서대로 가볼까? 그럼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 2 하나 있는 거, 4 하나 있는 거, 6 하나 있는 거.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진다. 펜슬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2, 4 두 개 있는 거. 그리고 2, 6 두 개 있는 거. 그리고 4, 6 두 개 있는 거. 자, 그럼 원소가 두 개인 건 2, 4, 2, 6, 4, 6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2, 4, 6 다 있는 거. 자,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지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B가 2, 4, 6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말 없이 그냥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공집합은 무조건 되는 거죠. B가 어떤 집합인지 설명이 없어도. 그리고 B가 B의 부분집합인 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 하나 임의의 집합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부분집합이야. 설명이 뭐 없으면. 자, 그럼 내가 지금 부분집합을 만들어 봤단 말이야. B의 부분집합을 만들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만들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하면 원소가 1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이 순서대로 가면 빠지는 거 없이 차근차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할 수가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공식이 뭐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가보자. B의 원소가 먼저 2가 있었죠? 그러면 크게 봤을 때 2가 있는 집합과 없는 집합. 그래서 다시 B의 원소가 2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자. 그럼 2가 들어간 거, 2가 없는 거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거기에 원소 4를 하나 더 넣었어. 그럼 2, 4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은 2가 들어간 상황에서 4가 있고 없고. 그쵸? 다시 그럼 2가 안 들어간 상황에서 4가 있고 없고. 그래서 다시 B의 집합의 원소가 2와 4가 있을 때 그거의 부분집합은 2, 4가 둘 다 있는 거. 2는 있고 4가 없는 거. 2는 없고 4가 있는 거. 둘 다 없는 거. 공집합이죠. 이렇게 총 몇 개? 4개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원소를 하나 더 썼어. 6. 자, 그렇다면 2가 있고 4가 있는 상황에서 6이 있고 없고 2가 있고 4가 없는 상황에서 6이 있고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없고 되는 거죠. 그러면 원소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줄이 하나씩 더 그어지죠. 즉 모든 상황에서 그 다음 원소가 있고 없고 그러면은 몇 배로 늘어나요? 2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원소 2가 하나 있을 때는 부분집합이 2개였는데 원소가 4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몇 개요? 그 2배가 되는 거고 원소가 3개일 때는 또 그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계속 2배 가겠지. 그렇다면 원소가 4개면 2를 4번 곱하고 원소가 5개면 1을 5번 곱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의 n제곱이다. 그때 n은 뭐를 뜻한다?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소가 10개면요. 그러면은 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10제곱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서 내가 아까 B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아까 내가 B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봤었지? B의 부분집합 만들 때, 자, 공집합, 그리고 2 하나짜리, 4 하나짜리, 6 하나짜리, 2, 4, 2, 6, 4, 6, 2, 4, 6. 자기 자신까지 썼었죠? 근데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은 빼고, 나머지, 나랑 똑같은 애 빼고, 나의 일부로 이루어진 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진부분집합. 그럼 진부분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 전체 중에서 나랑 똑같은 놈 하나만 빼는 거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부분집합을 구하는 즉 2의 n제곱에서 2를 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원소가 5개다. 원소가 5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죠. 그치? 그런데 진부분집합이 몇 개냐 물어보면 2의 5제곱 빼기 1이에요. 2의 5제곱이 얼마지? 30이죠. 그럼 32 빼기 1이니까 31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한 게 뭐였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어떻다? 서로 두 집합이 같다와 같지 않다. 그치? 두 집합이 같다와 같지 않다를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집합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다른 집합을 서로 이제 어떤 관계? 포함 관계인데 지금 내가 예로 든 거에서 지금 A 집합, B 집합, C 집합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C는 A에 포함된다. 그리고 B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차이, 부분집합은 무엇이고 진부분집합은 무엇이며 걔네들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자겠지? 나는 ASMR을 찍을 생각이 아직 없어 얘들아. 그래서 오늘 나의 애플 펜슬 자랑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올려보든가 또 할게요. 과연 나의 동영상이 몇 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얘들아.